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면서 반년 넘게 지역 주민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영광의 추가 핵시설 건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영광 한빛원전 부지에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도 불리는 사용 후 핵연료는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는 만큼 오랫동안 생태계와 격리에 보관해야 합니다. 아직은 영구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한빛원전 내부에 있는 습식 저장시설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2030년이면 가득 차서 또 다른 임시 저장시설을 짓기 위해 설계에 들어간 겁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5, 6호기 뒤편에 있는 약 1만 평 부지에 방사성 폐기물을 보관하는 건식 저장시설을 지을 예정입니다. 한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전력기술에게 임시 저장시설 설계를 의뢰했습니다. 벌써 반년 가까이 지났는데 주민들은 물론 영광군청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한수원 측이 몰래 설계를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까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임시 저장시설 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 거부감이 클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수원 사장이 지역과 소통하겠다는 약속도 저버렸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또 위험한 시설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을 위해서는 주민들과의 소통 문제들을 더 해야 되는 것들이 본인들의 의무인데 이것을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환경단체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설계에 들어간 시설이 임시 저장 시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수십 년째 영구 처분 시설을 짓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 영구적인 핵 폐기물 시설을 어디에 지을지도 전혀 논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 시설을 임시 시설로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임시 시설이 영구적인 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수원 측은 한빛원전 부지 내에 짓는 만큼 주민들과 협의할 의무는 없다면서도 지난해 초 임시 저장시설 건설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주민들과 선진지 견학을 가는 등 꾸준히 소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시 저장시설을 짓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을 못해 전기 생산이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문을 닫는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전남에서만 5개 학교가 폐교했고 초등학교 46곳은 신입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교 동문들과 지역민까지 나서서 폐교를 막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올해 폐교한 순천 승주읍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책상은 사라지고 칠판은 텅 비었습니다. 지난해 2명이 입학했는데 올해 신입생은 없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학기부터 차량을 이용해 본교로 통학 중입니다. 작은 분교지만 40년간 마을을 지킨 학교. 아이 발길이 끊기자 주민들은 허전함을 느낍니다. 아니 학생들이 그때는 벅적벅적 열댓 명 있으니까 살만 없대다. 근데 차차 줄여지대 이제 6명 남았어. 작년에 6명이 공부를 했어. 근데 올해는 6명 그럼 딱 싫고 충주로 가버렸어. 굳게 잠긴 교문이 열립니다. 풀만 무성한 운동장. 13개 마을에서 한때 학생이 1000명 넘게 다녔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폐교 위기에 몰리자 동문들은 사비를 털어 야구부를 유치했습니다.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프로 선수까지 배출했지만 마운드엔 이제 아무도 오르지 않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학생의 야구부는 해체됐고 결국 학교 명맥이 끊긴 겁니다. 이 땅 제반 시설 다 하고 또 모든 야구부 시설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몇 개월 동안 그 준비를 거친 다음에 야구부를 창단식도 하고. 전남에서 학생 수 감소로 올해 폐교한 학교는 모두 5곳입니다. 특히 46개 초등학교는 신입생을 1명도 받지 못하면서 내년도 이 같은 추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해남 대흥사에서는 해마다 전통차를 만드는 체험 행사를 갖습니다. 올해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체험 행사를 열어 한국의 정서와 종교, 문화를 알리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김규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바구니를 든 청년들이 해남 두류산 자랑 녹차밭에 이른 아침부터 3355 모여듭니다. 베트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5개 국적의 유학생 30여 명으로 차 만드는 체험을 하러 절에 온 겁니다. 찻잎을 뜯는 건 처음이라 낯설지만 잎 하나하나 고르고 떼는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합니다. 진짜 새로워요. 녹차도 있긴 한데 근데 집이랑 너무 멀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해보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초이차는 대흥사 전통차로 200여 년 전 초이 스님이 완성한 제조법 그대로 만들어집니다. 먼저 잎에 물기를 빼고 향을 지속하기 위해 350도로 달군 무쇠솥에 찻잎을 넣고 덕습니다. 수분을 빼내는 작업인데 다음은 유념으로 이어집니다. 유념은 이렇게 찻잎을 멍석에 비벼 껍질을 벗겨내는 건데요. 깊은 맛을 우러내기 위해 이 과정을 5분 정도 반복합니다. 스님에게 한국의 다도를 배운 학생들은 직접 만든 녹차의 향과 맛을 음미합니다. 아주 맛있어요. 한국의 좋은 녹차 맛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항상 보통 녹차 마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보고 싶어 부모님을 생각해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목포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등 전남 지역 5개 대학 유학생 190여 명이 제다 체험에 참가했습니다. 이 체험은 지난 2022년부터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해마다 문화재청 예산 1억여 원을 지원받아 무료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대상자를 외국인으로 정해 한국의 종교와 차 문화를 알리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여러 동남아에도 이제 차 문화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한국에도 그에 못지않는 차 문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요. 대흥사는 올해 하반기 산지승원 산책과 창작 음악 공연 등 방문객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 가운데 내년에는 제다 체험도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광주시가 노후된 경유 통학 차량을 LPG 차량으로 교체하면 한 대당 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1월 이후 경유차를 15인승 이하의 LPG 차량으로 바꾼 어린이 통학버스 소유자로 이번 추가 지원 규모는 모두 17대입니다. 통학버스의 신고 증명서상 주소지가 광주시인 경우에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 누리집 등에서 선착순 신청 가능합니다.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 화순탄광 퇴직자들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지법 하종민 판사는 지난 2017년부터 구조조정에 따라 임금 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 화순탄광 퇴직자 33명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도입됐고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규정이라며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와 합의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만큼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며 제도의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